안녕하세요. 토지바라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귀하고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제가 아신 지는 몇 년 되셨는데 감히 제가 말하자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 교수님만큼 베테랑인 분이 잘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실무에서도 뛰어난 이강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갖고 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잠깐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 하실 텐데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재 사단법인 한국 융복합학계 이사로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부동산학회 정영원으로 이상대학교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 건데 마이크가 아직 조금 서투르지 이렇게 할게요. 제가 교수님을 간혹 이래 뵈면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제 성장 과정도 다 보고 계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종잡을 수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요즘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 분위기는 제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강의도 하고 현장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전국적 분위기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지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이제 이란과의 전쟁,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미치면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마 국민들 소득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부동산들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부분에 좀 굉장히 난한한 입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정부와는 달리 규제 정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가 전체적인 거래가와 그다음에 신고가에도 많은 영향을 이제 지금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두 번째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뭘 물어보냐면 아파트나 주택 시장에 관심이 높은데 지금 그 금리라든지 정부 정책에는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택 시장을 볼 때 가장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많은 정책을 이제 쏟아내는데 쏟아낸 부분들이 거의 다가 이제 규제 정책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을 좀 많이 이제 수도권에서는 풀어야 되는데도 수도권의 공급을 풀만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모두 수도권이라고 명령을 하지만 실제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은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나 이제 인천 같은 경우서는 토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용 자원이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서는 이제 마지막 택지지구가 강서 택지 마곡 택지지구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구룡마을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지를 빼고 나면 그다음에 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등의 그 해제가 되지 않으면 인당을 찾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공유지 땅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서울시와 이제 마찰을 얼마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공급들이 만약에 마련되었을 때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와 강남 3구와 마용성의 생각은 또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와 마용성 같은 경우는 공급을 늘린다 손치더라도 가격을 잡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기존의 기득권들이 이권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힘들 것 같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공급이 진행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리 된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서울 지역 내에서의 또 양극화는 또 다른 또 국면으로 더 접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아까 금방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도 부족하고 또 수도권 외 지역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역별로 어디가 좀 좋은지 용도별도 어떻게 우리가 투자자라면 어떻게 조금 이 시장을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을 포함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규제 대상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가형 물건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가형 물건을 고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거용이라고 하면 아파트, 도시형 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중에서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빌라와 연립주택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이 있을 것 같고요. 준주택의 유형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거. 그렇지만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현재 아파트 시장이고요. 아파트 시장이 극복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빌라, 연립세대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종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서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가 부족해서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빌라나 연립주택 이런 게 굉장히 인기도 많고
또 예. 그쪽을 좀 많이 갈아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꾸준하게 그러면 앞으로도 좀 누군가는 이러한 현상은 이제 그 같은데 특히 이제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제도가 전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보면 매매 시장과 우리가 일명 말하는 전월세 시장, 이제 보증부부 월세라고 하죠. 이 시장 두 개만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서는 지렛대 효과를 사용하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세 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강하게 이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세로 마침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세가 묶여있기 때문에 빌라 시장이나 준주택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에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데 아마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예정이고 앞으로는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으로 좀 재편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전세 시장은 점점점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일을 하면은 아파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예. 않나요? 저는 그 부동산 중에서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네. 토지 시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토지가 우리 부동산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2026년 하반기에 부동산 토지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토지 모든 부동산의 뿌리가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없이는 이제 별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토지의 가격은 이제 화폐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토지의 선호도가 그만큼 높으냐 하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나라는 아파트, 상가 및 업무 시설, 토지 공장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토지 시장이 먼저 선행 지표로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이제 토지 시장으로도 본격적으로 가늠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토지 시장도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제 도심지 내의 토지와 도심지 외곽의 토지 요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면 또 설명하는 방식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도 장기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교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투자할 때 생각하는 게 한두 가지 정도.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일자리 창출, 두 번째는 인구 유입 이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곳이 지금은 이제 시흥이죠. 시흥 같은 경우서는 경기도 시흥 같은 경우서는 처음에 30만, 35만, 40만 원인데 지금은 50만을 넘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유출이 많으면 당연히 토지 가격은 떨어지겠죠. 특히 이제 부천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천은 인구 100만 가까이 왔다가 지금 한 82만 명 정도로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유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특히 용인 클러스터라든지 이제 평택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부분이 호남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호남 지역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만일에 일어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이라면 토지 가격이 상당히 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가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러면 투자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아파트나 상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보 투자자들한테 토지 투자할 때 이것만큼은 좀 피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피해라보다는 네네. 이제 이 정도면 해라가 오히려 좀 맞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해라는 게 우리나라의 행정 계획은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도시 기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이랑을 작성하는데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지정 및 변경,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정비 기반 시설, 그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5년마다 수정 계획 및 재정비를 하는 이 사업이 도시 관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관리 계획만 잘하려면 기업들이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이제 이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를 다 찾기 때문에 그 해당 부지 내지는 인근 지역의 토지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시 외곽이고요. 이제 도시 안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 해제 구역이라든지 앞으로 2, 3년 뒤에 바로 일어날 수 AI 시대를 대비한 토지 투자가 좀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 대한 준비만 하신다면 도심지 내에서도 가능하고 도심지 외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고 저도 항상 도시 기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잘 보면 돈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 지금 현재 부동산 토지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럽지 않습니까? 예. 안개 속인데 만약에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이런 혼란 속에서 길을 찾아간다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초보자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드라 통신에 상당히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라는 통신보다는 검증된 절차, 검증된 계획을 반드시 도시계획과라든지 기타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토지는 항상 건물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토지 그 자체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이제 토지 한 필지 두 필지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이 건물을 올렸을 때 그 건물이 어떠한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토지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보면서 토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초보자들은 항상 계획과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교수님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혹시 좋은 이런 말씀들을 강의로 들으려면 어디로 가서 들을 수 있을까요? 제 강의는 전부 다 공개적인 강의가 아니라 비공개 강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의는 이제 일정한 인원이 모이면 바로 정규 강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흐름, 분석, 틈새 시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돈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거의 지금 강의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 골라서 강의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봐도 교수님 강의는 정말 조금 좀 다른 그 교수님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예. 전체적으로 막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들을 게 굉장히 많다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혹시라도 뭐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정규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뭐 특강 한 3시간짜리 한번 들어보고 관심이 있으시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게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구독을 해주시고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그늘에서 쉬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보는 이 토지바라기 문전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힘을 주신다면 또 상당히 지금 지방 지역에서는 여성 CEO로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는 분은 좀 보기 드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된 또 겸임 교수이고 또 평생교육원도 같이 또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공신력이 있는 사람한테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